이재명 의원이 오늘 성남FC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요, 결정적으로 성남 FC라는 축구 구단의 구단주가 성남시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할 때 갑자기 특정 기간에 걸쳐서 성남 FC의 후원금이 폭증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연평균 뭐 수억 대의 후원을 받던 축구 구단이 이게 막 우리나라로 치면 1부 리그, K리그의 엄청 핫한 구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K2 리그나 이런 데는 조금 후원 받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뭐 스타 플레이어가 있고 우승을 다투고 이런 메이저 구단이 아니니까요. 근데 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갑자기 1년에 100억 이상 후원금이 쏟아질까? 그건 K리그 1입니다. K리그 1인가요? 죄송합니다. 승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뭐 확인해 보시고. 어쨌거나 이게 평소에 이 언론이나 국회에서 조사해 본 결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하기 전이나 성남시장 한 후에 늘 이렇게 후원금이 100억대 이상 모이던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몇몇 기간 한 특정한 한 2, 3년 동안에만 후원금이 폭증해요. 그럼 이게 과연 갑자기 기업들이 나 축구 구단에 너무 후원이 하고 싶어져서 막 100억을 쏜 걸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서 이 기부금 유치 활동을 너무 잘해서 그 기간에 막 투자금이 몰려든 걸까? 그게 아니라면 뭔가 성남시에서 해당 기업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 기업들이 성남 FC에게 후원금을 쏜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1차 조사했는데 석연치 않게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그 보완 수사 결과 두산 기업이 성남에 가지고 있던 땅을 상업용 부지로 용도 변경해주면서 두산 기업이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됐어요. 여기에는 대가성이 작용했던 것 같다라고 경찰이 조사를 새로 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게 오늘 언론에 나온 보도된 내용의 요약판입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사건 정리는 김수민 평론가가 하는데 오늘은 왜 제가 했죠? 왜 제가 했죠? 글쎄 말이야. 이상하네. 밤새 차 타고 올라오더니 여독이 안 풀려서 그렇습니다. 꿈에서 아마 이 사건 정리를 해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산은 대체 그러면 이제 이 갑자기 훌륭한 구단주가 와가지고 후원금이 몰려드는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럴 수는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는가? 여기에 이제 바로 이제 두산그룹에 대한 특혜. 그 이유다라는 건데 어떤 특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특혜 설명은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일단 돈 받은 거. 그랬죠. 상업용 용도 부지 변경까지는 이야기했어요. 이게 몇 군데 기업이 의혹을 받았는데 맞아요. 네이버도 포함돼 있고 이번에는 성남 FC 말고는 일단 뭐 송치는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그만큼 이제 두산 쪽이 입었다고 보여지는 의혹이 가는 그 특혜가 커 보이는 것이죠.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그룹이 소유를 분당구 정자동에 병원 부지를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3,000여 평 정도 되는데 이게 용도가 변경되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용도가 상업용지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용적률이라든지 건축 규모, 연면적 이런 것들이 확 넓어집니다. 3배 가량으로. 그렇게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특혜를 입었고 결국에 현재 여기에 지은 두산그룹의 건물은 처음에 살 때는 70억 원이었는데 지금 1조에 육박하는. 우와, 70억에 사서 1조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걸 맞바꾼 것이 아니냐. 몇 배예요, 그럼? 100배가 넘네, 100배가. 그리고 이제 원래 성남시가 이 두산에게 이 부지를 이제 기부 체납을 받기로 했거든요. 15% 정도를. 근데 이게 10%로 낮춰졌어요. 기부 체납을 받게 된 부지가 시 입장에서는 좀 더 불리한 그런 협약을 맺은 셈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15%와 10% 간의 간극 있잖아요. 그게 딱 성남 FC에 들어간 두산그룹의 후원금 액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후원금이 45억. 55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처음에 이게 보완 수사를 한 거죠. 처음에 수사했을 때는 무혐의 취지였는데 뭐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검찰에서
이거를 보완 수사해야 된다라고 수사팀이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검사가 추미애 전 장관의 신복이었죠. 그렇죠. 뭐 그 민주당 정부 때에 대표적으로 잘 나가던 검사로 속했던 박은정 검사가 계속 그거를 하지 않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검사 한 명이 막 사표 쓰고 나왔어요. 난 이거 수사해야 되는데 박은정 지청장이 수사 못하게 한다며. 그때 일이 커졌습니다.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결국에는 경찰의 보완 수사로 붙인 것이죠. 근데 경찰이 압수수색도 더하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추가로 받아본 결과 정황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15%에서 10%로 기부 체납 면적을 줄이는 과정에서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 뭐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두산그룹이 뭐 생각을 했다라든지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하든지 또 이제 성남시의 어떤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든지 이런 정황들을 또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찰의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사필 규정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 후원금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았던 기업이 두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 농협, 분당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도 뭔가 대가를 받고 성남FC에 후원금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2차 보완 수사에서도 무혐의 판정이 나왔어요. 경찰로부터. 그래서 이번에 두산건설만 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건데요. 두산건설이 이 부지를 살 때 매입가가 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남시에서 상업용 용도 부지로 그냥 용도만 변경해 준 게 아니라요. 보니까 엄청난 특혜를 많이 줬어요. 이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뭐 연면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부지에 대한 그런 이 규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지가 되게 상업시설로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혜택을 되게 골고루 많이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산타워가 들어섰는데 지금은 시장 가격이 한 1조 원 정도에 육박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줬다는 거예요. 3배가량. 그거를 제가 조금 보충하면 이 지금 두산 빌딩은 두산그룹 본사죠. 이 두산타워인데 이거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 내려가다 보면 판교쯤에서 굉장히 멋있게 생긴 그 파리 개선문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두 개가 올라가서 위에가 연결되는 형태, 디귿자를 엎어놓은 형태 그런 형태의 건물이 보여요. 그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두산타워예요. 정자동 두산타워 그 건물에 관련된 문제죠. 근데 그 옆에는 이제 네이버 본사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쭉 나타나는데 그 정자동 두산타워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상업용지로 그 용도 변경을 한다는 거는 이 땅에 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최고의 혜택. 가장 최고 혜택이 상업용지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800에서 뭐 1500%까지 되겠지만 이번 두산타워는 원래 250%가 용적률이었는데 900%가 됐다는 거죠. 3배보다 더 올려줬네요. 3배가 넘은 거의 근 4배 올려준 거네요. 그리고 층수 제한도 7층에서 27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7층짜리 부지가 27층 부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용적률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층수 당연히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진짜 그 땅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상업용지로 전환되는 거죠. 그 꿈이죠, 꿈. 그렇지만 그게 왜 꿈인 이유는 대부분이 그게 그냥 안 돼,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현 불가능한 일인데 두산타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뭐 70억이 1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야, 그 70억이 1조가 됐으면 와 정말. 그래갖고 두산그룹의 부채 비율이 그룹 차원의 그 부채 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이재명 대표님은 부동산 개발하면 안 됩니까? 대장동도 그렇게 대박을 치고 안 되는데 백현동에도 옹벽 그 옹벽 아파트요. 한국의 트럼프요? 이게 아파트에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요새는 헬스장도 있고 뭐 골프 연습장도 있고 막 경로당도 있고 해요. 거기 주민센터 지어놨는데 지금 안전 문제로 허가가 안 나서 주민들이 주민센터 이용을 못 하고 있대요. 이게 옹벽이 국토 기준보다 더 너무 높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옹벽에 붙여서 지어놨거든요. 그럼 그 아파트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입주했는데 위험하다고 갑자기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도 이용을 못해요. 아무튼 그런 말도 안 되는데도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에 성공하시고 그리고 또
70억짜리 매입가 부지를 1조 원짜리 금싸라기 빌딩으로 만드는 마이다스의 손인데 정치 왜 합니까? 그냥 부동산 개발하면 되지. 그럼 저기 곳곳에 트럼프 월드처럼 제메이 월드 이런 빌딩 올라가고 막 제밍이네. 그러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정치하시는 거죠? 대장동 또 아파트 주변으로 고압 송전선로 철탑이 있어요. 네. 보통 이게 이제 좀 농어촌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잘 안 들어주는데 그래도 도시 지역으로 가는 건 지하화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을 국토부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환경청에서 국가기구인 환경청에서 송전선로 지하화 하라고 했습니다. 성남시가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왜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 송전선로를 지하화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화천대유가 얻은 수익에 비하면 그거는 한 1km 구간에 100억, 150억 정도 들 거예요. 지하화를 하는데. 그 지중화라고 합니다. 선로를 묻는 건 지중화. 그건 두 개 다 용어를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송전선로 관련해서 나름 전문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반대 운동을 한번 해봐가지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가능한가? 도시 지역은 그래도 많이 해주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제끼고 송전선로를 철탑으로 과감하게 세우신 성남시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은수미 시장의 공로죠. 그게 희한한 개발들이 송전탑이 지나가면 그 탑이 있는 곳은 물론이고 선로가 지나가는 그 밑에 땅들은 전부 다 아주 피를 보는 거죠. 그렇죠. 뭐 거래가 안 되죠. 거래가 재산상의 안 돼. 문제는 물론이고 이제 보통 송전선로 근처에 있으면은 소가 임신이 안 됩니다. 그런 또 전자파의 피해도 있고요. 그렇죠. 전자파에 대한 상관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중화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안 했군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대장동 개발 그거 피해갔죠. 근데 이제 법정에서 또 판결이 나가지고 아마 조치가 있긴 있을 겁니다만 하여튼 이런 이재명 시장이 했던 개발, 주도했던 개발에 좀 그런 난개발이나 막개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의원 대표죠.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8일 날 기소가 벌써 하나 기소 의견으로 기소가 됐죠. 그날 기소가 됐고 그때는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죠. 허위 사실 주장을 해서 기소가 됐고 이번에 다시 이건 제3자 뇌물 공여죄인데 이건 형량이 세요. 이거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제3자 뇌물 공여. 그러니까 5년 이하인가요? 네, 5년 이하. 되게 많이 먹으면 그래도 5년 이하인가요? 이거는 이제 특가법으로 가면 더 가중 처벌되겠죠. 특가법으로는 이제 형법 130조에 의하면 이렇게 형량이 돼 있는데 이게 제3자 뇌물 공여라는 게 편의를 봐주고 직접 받으면 그냥 뇌물죄가 되지만 쿠션을 이용한 거죠. 내가 직접 받지 않고 성남 FC로 하여금 받게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제3자 뇌물 공여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그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평소 주장했던 게 또 있는데 작년 대선 시즌에 영도 변경을 해주고 두산의 영도 변경을 해주고 성남 FC가 후원금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시민의 이익이다. 어차피 그건 시민이 이익을 본 거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 논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남시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익 쪽이다. 이재명 대표는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 왜 시민의 이익일까요? 근데 그게 패턴이요. 대장동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대장동 나 기부채나 받았다. 못 받을 거 받아냈다. 성남 시민들의 이익으로 돌려냈다. 성남 FC 어쨌든 50억 받고 뭐 총합 한 140억 정도 후원금 받았지 않느냐. 이건 성남 시민의 이익이다. 아니죠. 이건 성남 FC는 시장이 구단주이긴 합니다만 성남시청과는 별개의 기업 구단인 거예요. 시민 구단이지만. 그래서 경찰에서는 성남 FC가 얻은 이익을 성남시의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무엇보다 이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성남 FC 정관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해왔으면 거기에 한 20%인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너스로 가져갈 수 있는 정관이 있어요. 그 유치한 사람이. 네, 그래서 15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20%에 해당하는 30억 이상이 이 보너스로 누군가에게 간 그 정황도 발견되었던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근데 그 계좌 흐름, 그러니까 누가 얼마만큼의 보너스를 받아갔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그 받아간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예전에 대선이 한창일 때 성남시 부시장 했던 분이 뉴스트라다무스 출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재철 전 부시장이죠. 이재철 부시장이 시장 대행까지 했던 분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경기도지사 선거 나간다고 시장직 그만뒀을 때 그럼 시장 대행은 뭡니까? 사실상 시장입니다. 그런데 시장 대행이 보고하라고 요구하는데도 성남FC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업무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캥기는 게 많으면 시장 대행한테 보고를 못 합니까? 새 구단주가 시장 대행인 건데. 그러니까 이 성남FC 안에 후원금 이번에 두산이 이 공여한 기부한 것들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지만 이게 과연 끝일까? 이 자금 흐름 추적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판도라의 상장 안에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두산그룹에게 15% 기부 체납을 받는 거 이걸 A안이라고 치죠. 그다음 B안은 10%를 기부 체납을 받고 성남FC가 후원금을 받은 거 A나 B나 거기서 거기다 라고 하는 논리인데 근데 그렇다면 사실 기부 체납으로만 받았으면 시로 재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또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회계가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남FC로 들어갔는데 그 돈이 어디다 쓰였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무슨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 예산 인센티브로 직원에게 주는 돈이 있다. 이게 만약에 성남시로 기부 체납했으면 뭐 기부 체납 받은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무원이 가져가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지출했는지만 따져봐도 어디가 더 공익적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고 아직까지 이제 경찰에서 용처 추적은 안 된 것 같은데 제대로. 그 용처 추적을 하려고 금융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 담당 수사검사가 요청한 거를 박은정 검사가 그 기각해 버렸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대검이 김호수 총장까지 관여가 돼가지고 그걸 기각해 갖고 검찰 내에서는 수사도 못하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던 바로 그 사안이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썼는지를 알아보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하나의 의혹이고 현재로서는 추측인데요. 이렇게 150억 정도 한 3년에 걸쳐서 후원금을 확 땡겼잖아요. 성남FC가 6개 기업 등으로부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30억 가량이 이 보너스 형태로 어딘가 흘러갔다는 것까지는 그때 우리 프로에 나왔던 이재철 성남시장 권한 대행도 확인을 해줬어요. 언론에서도 기사가 나왔고. 근데 그 30억 가량의 보너스가 어디로 갔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어쨌거나 시민구단이고 구단주가 시장인데 투자 유치했다고 20%를 보너스로 받아가는 정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게 외부인이 뭐 유치를 해서 외부인한테 준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이면 내부 조직에 있는 공무원이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뭐 온갖 협박을 해가지고 돈 뜯어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유치를 했다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게 3쿠션으로 뇌물 받기 딱 좋은 구조인 거잖아요. 만약에 청년재단에서 기부 유치하는데 20% 이사장이 가져간다? 난리가 날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막 뉴스 막 어마어마하게 날 거예요, 진짜. 그러면 진짜 꿈의 이사장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민간 재단에서도 상상도 못하는 일을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시민구단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흘러간 약 30억 가량의 보너스라고 할게요. 그 보너스 자금이 누구에게 들어갔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뭐 개인정보라면 그 보너스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든 구단 관계자든 외부 뭐 투자 유치 전문가든 그 사람 이름까지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그 받아간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특수관계인지 아닌지 정도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고. 대장동 의혹에서 그 돈들 확보해서 번 돈 중에 상당한 금액이죠. 그게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타가지고 문제가 크게 된 거잖아요. 50억 퇴직금.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걸 파봐야 됩니다. 누가 이걸 받아갔느냐. 그건 수사의 기본이죠. 근데 그걸 못하게 그거 왜 아직 그러면 다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보안 수사가 올라갔으니까 검찰에서 받아서 다시 하겠죠, 그건 그렇죠. 아마. 이미 했는지 아니면 검찰에서 앞으로 할지 뭐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이게 시민한테 더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것도 말이 안 되냐면 이게 이 부지의 원래 용도가 뭐였어요? 병원 부지였어요. 병원 부지. 병원 부지에 병원을 짓는 게 시민들한테 이익이 됩니까? 특정 기업한테 27층짜리 높이로
900% 용적률 줘갖고 직기하는 게 그게 시민들한테 더 이익이 됩니까?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금방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이거를 가지고 결국 시민들한테 이익이 됐다. 이렇게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경찰에서 좀 허술하게 수사해서 전부 다 무혐의 의견으로 올렸잖아요. 근데 성남지청에서 정의로운 검사가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평검사가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추미애의 신복이었던 박은정 지청장이 수사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옷 벗고 나갔죠. 열받아서. 네. 그리고 나서 이게 화제가 되고 다시 이제 결국에는 이 성남지청의 보안 수사 요구가 경찰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보안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2차 수사를 통해서 추가 진술이나 증거를 더 확보해서 두산건설과 관련된 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예요. 이게 다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럼 이 보안 수사 결과를 받은 검찰이 이제 보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짧은 기간 동안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재수사를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한 이 30억 보너스에 대한 자금 흐름 추적 등등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그건 무조건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무조건 해야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박은정 지청장의 수사 무마 이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옷을 벗어 던지고 나간 정의로운 평검사 이름은 박하영이라고 합니다. 평검사가 박하영 아니고 검사. 차장검사예요. 차장검사였어요. 넘버 2. 그러면 사실은 나름 자기가 입지도 있고 간부였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던졌던 거네요. 그건 정황을 봤을 때 박은정 말고 박은정 빼고 나머지들은 다 이거 보안 수사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소가 되면 그때 수사를 방해한 박은정 그때 지청장 네. 그리고 이 수사 무마와 관련된 관련자들 수사도 그리고 경찰에서 이제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네. 그것도 아마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거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될 수 그렇게 있는 될 수 거죠. 있죠. 네. 경찰 수사야 뭐 수사를 잘 못했거나, 그러니까 잘못했다기보단 잘 못했거나, 뭘 빠뜨렸거나, 뭐 이래서 뭐 꼭 처벌된다라고 좀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보안 수사를 못하게 한 거, 이거는 이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 기본적으로 냄새가 나는 거는 그 자금 추적을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네. 그거는 너무 노골적인 수사 방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 그건 사실이잖아요. 팩트이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거는 뭐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분 지금 어디에 연수원에 있나요? 박은정 검사? 뭐 그만두지 않았어요? 글쎄요. 그 뒤로 어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있는지. 아무튼 곧 다시 봅시다 뉴스에서.